단 하루 만에 평소 매출의 500%를 올릴 기회가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 26만 명이라는 거대한 돈의 파도가 밀려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건 단순한 공연 뉴스가 아닙니다. 굶주린 사자 앞에 던져진 거대한 먹잇감이자 자영업자들에게는 인생의 판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로또 당첨 번호와 같습니다. BTS라는 초거대 IP가 움직이는 순간 주변의 모든 공기는 탐욕의 향기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성공의 구조를 아는 보식자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길목을 지키고 서서 몰려드는 인파의 지갑을 열 준비를 마칩니다. 편의점 매대에는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양의 도시락과 생수가 산처럼 쌓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내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환상, 그 짜릿한 전율이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남들 쉴 때 노를 저어야 부자가 된다는 격언이 머릿속을 지배하며 평소보다 10배가 넘는 발주 버튼을 누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입을 벌리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탐욕이 눈을 가리면 정작 봐야 할 돈의 흐름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26만 명이라는 숫자에 취해 사장님들이 놓치고 있었던 치명적인 결함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뜨거운 열기 뒤에서 사장님들의 숨통을 조여올 공포의 시나리오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화려한 축제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심리전의 실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옆집 편의점 냉장고가 평소보다 10배 넘는 물량으로 꽉 찼다는 소문 들으셨습니까? 이때부터 사장님들의 마음속엔 탐욕보다 무서운 결핍의 공포, 즉 포모가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만 여기서 멈춰서 있다가 이 천금 같은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릴 것 같다는 처절한 불안함이죠. 물건이 없어서 못 팔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성은 마비되고 생존 본능만 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주가 아닙니다. 남들이 다 볼 때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샌드위치 100개, 김밥 200개, 평소라면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입력하면서도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군중 심리가 브레이크를 박살냅니다. 결핍을 채우려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은 데이터를 무시하고 오로지 직감과 불안에 목을 매게 하죠. 하지만 여러분, 장사는 직감이 아니라 냉혹한 구조의 싸움입니다. 공포에 질려 누른 발주 버튼이 과연 황금 열쇠가 될까요? 아니면 사장님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까요? 사장님들이 이토록 무리한 베팅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 그들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준 거대한 권위의 유혹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를 눈멀게 했던 그 치명적인 유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서울시 공식 발표, 예상 인파 26만 명. 이 숫자가 찍힌 기사를 보는 순간 사장님들의 마음속 마지막 빗장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이 던진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탐욕과 불안에 완벽한 면죄부를 주는 성경 구절과도 같았죠. 국가에서 26만 명이라는데 설마 틀리겠어? 라는 안일함이 확신의 덫으로 변하는 찰나입니다.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인간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내 가게 앞을 가득 메울 인파를 상상하며 사장님들은 수천 줄의 김밥이 순식간에 동나는 환상에 빠집니다. 이미 머릿속에선 수천만 원의 매출 전표가 찍히고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권위가 내뱉은 숫자가 항상 진실일까요? 그 숫자는 시장의 생태를 분석한 결과가 아니라 행정적인 예측치일 뿐이었습니다. 26만 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변수들. 사장님들이 이 권위의 숫자에 취해 축배를 들고 있을 때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시스템적 차단벽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대박을 꿈꾸던 사장님들을 순식간에 김밥 지옥으로 몰아넣은 그 잔인한 차단벽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설계된 함정의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연 전날 광화문은 축제장이 아닌 거대한 요새로 변했습니다. 경찰의 삼엄한 통제와 겹겹이 쌓인 바리케이드,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소지품 검사줄. 행정기관의 최우선 순위는 사장님들의 매출이 아니라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설계된 철저한 통제였습니다. 사람들을 한 곳에 머물지 못하게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대한 차단벽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통제된 공간, 즉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는 환경에서는 인간의 소비 욕구가 급격히 증발합니다. 사람들은 줄서기에 급급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욕망의 길목이 행정 시스템에 의해 물리적으로 막혀버린 것이죠. 26만 명이라는 숫자가 길거리에 가득 차 있어도 그들이 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 숫자는 그저 허상일 뿐입니다. 준비된 수천 줄의 김밥은 누구의 입으로도 들어가지 못한 채 매대 위에서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사장님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만 많으면 돈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착각이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실제 현장에 모인 인원수 자체가 사장님들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데이터가 현실을 잔인하게 배신하기 시작한 그 처참한 결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드디어 축제의 막이 올랐지만 현장에서 확인된 숫자는 사장님들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시가 공언했던 26만 명은커녕 실제 집계된 인원은 그 6분의 1 수준인 4만 명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26만 명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 산더미 같은 도시락과 김밥들은 그 순간 매출이 아니라 거대한 쓰레기 예비군으로 전락했습니다. 데이터가 현실을 이토록 잔인하게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에 사장님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왜 AI조차 예측하기 힘든 이런 참혹한 오차가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동 동선과 소비 심리는 단순히 유명인이 온다는 평면적인 정보만으로 작동하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통제라는 외부 변수와 행정 시스템의 압박이 입력되지 않은 예측은 그저 희망회로가 돌린 가짜 숫자일 뿐입니다. 데이터의 양보다 중요한 건 그 데이터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변하는지를 읽어내는 구조적 안목입니다. 이 구조를 읽지 못한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가게 안을 가득 채운 폐기식품들을 보며 사장님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믿었던 권위의 숫자가 사실은 내 눈을 가린 가장 위험한 덫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그곳에 모인 4만 명의 팬들은 정말로 배가 고팠을까요? 상인들은 현장에 모인 팬들을 그저 배고픈 좀비로 오해했습니다. 26만 명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마음을 읽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패착이었죠. 축제에 온 팬들의 최우선 순위는 허기를 채우는 생존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희열과 그 순간을 기록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과시욕을 채우기 위해 그곳에 왔습니다. 이것은 소름 돋는 심리적 반전입니다. 화려한 굿즈를 사고 예쁜 배경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행위는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우월적 욕망입니다. 하지만 편의점 구석에 쭈그려 앉아 김밥을 씹는 모습은 그들이 꿈꾸던 우아한 팬질의 그림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의 진짜 욕망을 읽지 못하고 오로지 생존 본능에만 호소한 전략은 그렇게 처참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고객은 당신의 재고를 털어주러 온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줄 대상을 찾을 뿐이죠. 그런데도 사장님들은 왜 끝까지 사람이 많으니 팔릴 것이라는 희망회로를 돌렸던 걸까요? 이 처참한 실패의 잔해 위에서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의 본질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단 하루의 특수를 노리다 전 재산을 날릴 뻔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생존의 구조를 해부해보겠습니다. 폐기물 봉투에 가득 담기는 수천 줄의 김밥과 샌드위치를 보며 사장님들은 뒤늦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은 운이 없어서 일어난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요 예측 시스템이 부재했던 현장에서 발생한 데이터 인재입니다. AI 시대의 비즈니스는 더 이상 운에 맡기는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감이나 권위 있는 기관의 발표를 맹신하는 구시대적 발사는 결국 내 통장 잔고를 갉아먹는 독이 될 뿐이죠. 실패의 본질을 해부해보면 명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성공은 단순히 물건을 많이 준비하는 양의 승부가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의 승부라는 사실입니다. 실시간 동선 분석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읽어내는 AI 기반의 구조적 안목이 있었다면 사장님들은 발주 버튼을 누르기 전 이미 멈췄을 것입니다. 내 눈앞의 숫자가 가짜일 수 있다는 의심, 그리고 그 의심을 검증할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만이 생존을 보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처참한 폐기 더미 위에서 새로운 생존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직감을 버리고 시스템을 입는 자만이 다음 방탄 특수와 같은 거대한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무너진 자영업의 현장에서 길어올린 최후의 생존 전략, 그 마지막 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당신의 비즈니스를 무너뜨리지 않을 무적의 구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운이 좋아서 물건을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변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살아남은 극소수의 사장님들은 무작정 재고를 쌓는 대신 실시간 인파의 흐름에 맞춰 1시간 단위로 추가 발주를 넣었거나 이동식 가판대를 운영하는 기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AI 시대가 요구하는 실시간 대응 능력, 즉 린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 지도를 다시 그리십시오. 직감이라는 낡은 도구를 과감히 버리고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정교한 설계를 입어야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 나만의 독자적인 수요 예측 모델을 가지는 자만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휩쓸리지 않고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욕망은 통제하되 시스템은 확장하는 것. 그것이 6,500조 부채 시대에도 살아남는 상위 1% 포식자들의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한 이 처참한 폐기 더미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손실이지만 깨어있는 당신에게는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성공의 오답노트가 될 것입니다. 다음 방탄 특수가 왔을 때 당신은 김밥을 싸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거대한 욕망의 흐름을 조종하고 있겠습니까? 선택은 시스템을 이해한 당신의 몫입니다. 욕망의 경제는 당신이 단순한 개미가 아닌 시장을 지배하는 설계자가 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성공의 구조를 파헤치겠습니다.